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부처의 살이라는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주제를 탐험할 거예요. 당신은 조용한 사찰에 고요한 탑 앞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스치는가 하면 멀리서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죠. 그리고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는 뻔뻔한 현실 확인 문구가 머릿속을 스치고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현지 시간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부처의 사리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처님의 사리는 고타마 시타르타, 즉 부처가 열반 완전한 깨달음 후의 상태 외든 뒤 남은 유해 조각들을 가리킵니다. 살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잔재나 유해를 뜻하며 보통 부처님의 유골이나 치아, 머리카락 등 신체의 일부를 말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가 입적한 후 몸이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신비한 보석 같은 사리들이 남아이를 신도들이 소중히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리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약 2500년 전 인도에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가 열반하신 후 그의 몸은 화장되었지만 수많은 보석과 같은 사리가 발견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역사적으로도 부처 사리가 다양한 지역으로 나누어져 사찰에 봉안되면서 불교 신앙의 상징이자 성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악어똥 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 정도로 신기한 발견이었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리가 정말 부처님의 신체 일부인지 혹은 후대에 만들어진 상징적인 유물인지 말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사리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한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단순한 뼈가루가 아니라 깨달음의 에너지 덩어리라 여기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부처의 사리를 둘러싼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신비한 유물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을 넘어서 당시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사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분류되는지 다양한 사리의 종류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럼 잠시만요. 선풍기 소리를 조금 줄이고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은 이제 사리의 형성과 종류에 대해 궁금해하며 천천히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어요. 부처의 사리, 즉 유골이나 머리카락 조각이 어떻게 사리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반 후 부처의 시신 처리 과정을 이해해야 해요. 불교 경전에 따르면 부처의 몸은 화장되었지만 재가 다 타지 않고 남아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리로 변했다고 해요. 이 현상은 화장 후 생성된 사리라는 독특한 종교적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흥미롭고 과학적으로도 다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발견된 부처 사리들은 작고 둥근 결정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뼈가루와는 매우 다릅니다. 한 연구에서는 화장시 고온에서 탄화된 뼈가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광물학적 변화로 인해 단단하고 빛나는 결정체로 변할 가능성도 제기했죠. 그러나 학계에선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사리가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보고 다른 이들은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의 산물이라 주장합니다. 사리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요. 크게 보면 뼈사리, 골사리, 머리카락 사리, 치아 사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불교 국가마다 사리의 명칭과 분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부처의 신성함을 상징하죠. 인도에서 출발한 사리 전통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전파되면서 각각의 문화적 특색을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는 사리를 탈랑가라고 부르며 특별한 은이나 금으로 만든 작은 용기에 보관해요.
흥미롭게도 부처 사리 외에도 수행자들의 사리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유명한 고승이나 스승의 사리도 불교 신앙에서 신성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사찰에서 존중받죠. 어떤 사찰에서는 이 사리들이 치유 능력이나 영적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해요. 물론 이런 믿음은 각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주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때 일본에서는 부처의 사리라 믿어진 유물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실은 고대 동물의 뼈 조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 사이의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이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역사가들은 아직도 진짜 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담 하나 하자면 만약 부처님께서 사리 대신 악어똥을 남기셨다면 지금쯤 그걸 보관하는 탑은 전국에 몇 개나 됐을까요? 라고요. 부처의 신성함과 상징성이 이렇게 뼈조각 하나에도 얼마나 큰 힘을 부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리의 형성과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 신앙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아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사리들이 종교적 의미를 어떻게 갖게 되었고 불교 수행자들과 신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용히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 보세요. 이 신비로운 보석들이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걸까 하고 말이죠. 당신은 이제 부처의 사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 깊은 뜻을 느끼며 조용히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어요. 부처의 사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불교 신앙에서 깨달음과 진리의 상징으로서 숭배받습니다. 이 사리를 통해 신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며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의지를 다지죠. 역사적으로 부처 사리는 법신볼, 파셴포이라 불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사리를 본관한 탑이나 사찰은 진리의 보루가 되었으며 신앙 공동체가 모여 마음을 모으는 중심지가 되었죠. 예를 들어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리탑인 사르나트의 대탑은 부처님의 첫 설법이 이루어진 곳에 세워져 사리와 깨달음이 만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사리가 갖는 종교적 의미는 단순히 신성한 유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불자들의 영적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리 앞에서 하는 예불과 참배는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본받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죠. 많은 수행자들은 사리탑을 순례하며 마음속에 진리를 새기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의를 다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리 숭배가 불교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리를 담은 공덕탑 스투파, 이 수행자들의 명복을 비는 장소로 쓰이고 이 탑 자체가 깨달음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사리가 봉안된 사찰이 문화재로도 중요하게 여겨져 신앙과 예술의 결합점이 되죠.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리가 실제 부처의 신체 일부인지 아니면 후대 신도들이 창조한 상징적인 종교적 도구인지 말이죠. 이 논쟁은 신앙과 역사 과학 간의 경계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신도들의 믿음과 현대 학문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특이하게도 일부 불교 신자들은 사리를 단순한 뼈 조각으로 보지 않고 깨달음의 에너지 또는 법신의 물질적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런 관점에서는 사리가 치유 능력이나 영적 힘을 지니며 그것이 실제로 신도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조금 가벼운 농담을 곁들이자면 부처님의 사리를 보고 나서 이게 진짜 보석인가? 라며 반짝반짝 눈이 부신 건 나만 그런가요?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리가 가진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은 믿음을 넘어 감탄을 자아내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리가 불교 신앙과 수행에 끼친 깊은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사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뤄볼게요.
부드러운 선풍기 바람과 함께 이 신성한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당신은 이제 부처의 사리를 담은 사찰과 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 유산이 어떻게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의 사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이자 신앙의 심장부로서 그 보존과 관리에는 엄청난 노력과 경의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리는 사리탑이라는 구조물 안에 봉간되었습니다. 이 탑들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각 지역의 건축 양식과 문화적 특색이 반영되어 다양하게 발전했죠. 예를 들어 인도의 소나르가오 탑은 불교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고 스리랑카와 미얀마의 탑들은 금박과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후다이라 불리는 작은 사리함이 사찰마다 보관되어 신앙과 문화가 결합된 보존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리 보존에 관한 문화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사리는 불교 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으로 이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곧 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많은 사찰에서는 매년 사리봉안 기념 행사를 열어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집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리 보존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박물관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등을 통해 보호받으며 과학적인 보존 기술도 도입되었죠. 이 과정에서 사리를 다룰 때의 엄격한 예법과 신앙적 존중이 기술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는 19세기 영국의 한 탐험가가 미얀마의 한 사리탑에서 사리를 발굴하려 했지만 현지 신도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다는 일화입니다. 이 사건은 사리 보존이 단순한 물질적 관리가 아닌 깊은 신앙적 의미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리 보존 방식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과 전통적 신앙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말이죠. 어떤 이는 과학적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이는 신앙의 신비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벼운 농담을 덧붙이자면 만약 부처 사리를 보존하는 탑이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디자인됐다면 아마 불자들 사이에서 최신형 사리탑 경쟁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이만큼 사리 보존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장에서는 부처의 사리가 어떻게 보존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리에 얽힌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를 통해 신비로움을 더해볼 거예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당신은 이제 부처의 사리를 둘러싼 전설과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사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무수한 이야기와 신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때로는 역사와 겹치고 때로는 환상과 믿음 사이에 미묘한 경계에서 춤을 춥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인도의 한 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자신의 왕국에 봉간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리들은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각지의 불교 문화가 전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이 전설은 사리의 신성함뿐 아니라 불교가 어떻게 정치와 문화 속에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여러 사찰에서는 사리탑에서 때때로 신비한 빛이나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부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순례길에 나서기도 하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연광 반사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신앙인들은 여전히 그 신비함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리에 얽힌 전설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신앙적 상징물인지 말이죠. 어떤 전설들은 명백히 신비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그만큼 신앙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미얀마의 한 사찰에서 사리를 모시는 의식 중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모두가 이를 부처님의 분노나 경고로 해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일화는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신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사리를 둘러싼 경외심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벼운 농담을 하나 하자면 만약 부처님의 사리가 스마트폰 알람처럼 띠리링 울린다면 아마 모두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부처님 생각을 할 텐데요. 이처럼 사리는 신앙인의 일상과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리를 둘러싼 다양한 전설과 신비를 통해 불교 신앙의 깊은 세계를 엿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과학이 이 사리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흥미로운 논쟁들을 살펴볼게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계속 이어가 봅시다. 당신은 이제 부처의 사리에 대한 현대 과학의 시선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이 신비로운 유물이 단순한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죠. 부처의 사리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그 성분과 기원을 밝히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동원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발견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사리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미경 X선 회절 분석,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사리의 대부분이 실제 뼈가루임을 확인했지만 일반적인 뼈가루와는 다른 높은 결정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화장된 뼈가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되어 반짝이는 사리가 된다는 가설도 제기되었죠. 그러나 이 분야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사리에서 발견되는 결정체의 형성 과정은 현재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으며 이러한 미스터리는 학계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현상으로 보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를 깨달음의 에너지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과학적 연구가 사리의 신앙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몇몇 불교 공동체는 과학적 분석을 반대하거나 제안하고 있으며 사리를 신성한 유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과 종교의 긴장 관계가 드러나는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비주류 이야기로 한 일본 연구팀이 부처의 사리로 알려진 유물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고대 동물의 뼈 조각이라는 충격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신앙적 가치는 과학적 사실과 별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점차 수렴되었습니다. 조금 가벼운 농담을 곁들이자면 부처님의 사리가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충전되는 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럼 매일 아침 깨달음으로 가득 찰 텐데요. 라는 말도 있죠. 과학이 밝히는 미스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게 합니다. 이 장에서는 부처의 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그에 따른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리가 불교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조용한 바람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여정을 계속합시다. 당신은 이제 부처의 사리가 불교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며 그 영향력의 깊이를 느끼고 있어요. 사리는 단순한 종교적 유물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상징이자 신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순례와 예불축제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 사리의 존재는 깊은 의미를 지니죠. 역사적으로 사리탑은 불교 국가들에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바간 유적지에는 수많은 사리탑이 세워져 각 지방과 왕국의 권위와 신앙심을 동시에 상징했죠. 이런 탑들은 종종 정치와 종교의 결합점이 되어 사회 질서 유지에도 기여했습니다. 사리 순례는 불교 신도들에게 신성한 의무이자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순례자들은 사리탑을 방문해 예불하고 명상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으며 이는 공동체 결속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현재까지도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 등지에서는 사리 순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리가 치유의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 의료적 신앙과도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특정 사찰에서는 사리에서 나오는 빛이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신앙 공동체 내에서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리가 공동체 통합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역할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에 대해 말이죠. 일부는 사리 숭배가 사회적 권력 강화에 악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이는 공동체 정신의 귀중한 표현으로 평가합니다. 농담을 하나 하자면 부처님의 사리가 지역사회에서 인싸 아이템이라면 오늘날 인싸 불자들은 사리탑 앞에서 인증샷을 찍느라 바쁘겠네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리는 시대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처의 사리가 불교 사회와 공동체에 미친 다양한 영향과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 사리의 깃든 신비로움과 의문점들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선풍기의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계속해요. 당신은 이제 부처의 사리의 깃든 신비와 의문을 탐험하며 그 안에 숨겨진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느끼고 있어요. 부처 사리는 단순한 유골 조각을 넘어 초자연적 힘과 기이한 현상들을 둘러싼 신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리를 바라보는 이들은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영적 기운을 체험한다고 말하죠. 여러 지역의 사찰에서는 사리탑에서 빛나는 광채가 포착되거나 사리 주변에서 특별한 향기가 난다는 보고가 이어져 왔어요. 이런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신앙인들에게는 부처님의 축복이자 은총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미얀마와 태국 일부 사찰에서는 이러한 사리의 빛이 병을 치유하고 영적 깨달음을 돕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리와 관련된 의문점도 많아요. 왜 부처의 몸은 화장 후에도 보석 같은 사리로 남았을까요? 역사적으로도 이 현상은 고대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자연과학적 설명 외에 영적 차원의 해석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깨달음의 물질화로 보기도 하죠.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사리의 신비가 실제 물리적 현상인지 아니면 불교 신앙의 상징적 표현인지 말입니다. 이 의문은 불교 철학과 과학 신비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죠. 특이한 사례로 일본의 한 사찰에서는 사리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를 부처님의 말씀이라 해석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리를 둘러싼 경외심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하자면 만약 부처님의 사리가 스마트폰처럼 초능력 앱을 갖추고 있다면 오늘날 영적 수련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깨달음을 얻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비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되죠. 이 장에서는 부처 사리의 신비와 여러 의문점들을 탐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리 신앙이 어떻게 세계로 확산되었는지 그 글로벌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이어가요. 당신은 이제 부처의 사리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여정을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부처의 사리 신앙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지역으로 확산되며 각 지역의 불교 전통에 깊은 영향을 끼쳤죠. 이 확산 과정은 종교적 전파뿐 아니라 문화 교류와 정치적 변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초기 인도에서 출발한 사리 신앙은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 시대에 부처 사리를 봉안한 탑들이 세워지면서 불교 문화가 꽃피었고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사리 봉안 행사가 국가적 규모로 치러졌어요.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건축 양식과 예술 의례가 독특하게 발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양에서도 19세기 이후 부처의 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여러 박물관과 연구기관에서 사리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죠. 이는 동서양 문화 교류의 한 부분으로 종교적 경계를 넘어 인간 정신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리 신앙이 세계화 과정에서 얼마나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각 문화가 사리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에 대해 말이죠. 어떤 이들은 사리 신앙이 지역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 확립에 핵심적이었다고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권력과 결합된 종교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이야기로는 현대의 한 다국적 불교 단체가 국제적인 사리 순례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 세계 신도들이 다양한 사리탑을 방문하며 교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사리가 여전히 신앙과 문화의 연결고리임을 보여주는 현대적 예라 할 수 있죠. 가벼운 농담으로 마무리하자면 부처님의 사리가 세계 여행을 한다면 아마 가장 유명한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었을 거예요 라는 말도 있죠. 이처럼 사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처사리 신앙의 글로벌 확산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리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계속 이어가요. 당신은 이제 오늘날 부처의 사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하며 천천히 밤길을 걷고 있어요. 사리는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중심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변함없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와 빠르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 사리의 역할은 새롭게 해석되고 확장되고 있죠. 오늘날 부처 사리는 단순한 종교 유물을 넘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됩니다. 전 세계 박물관과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으로 보호받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불교의 평화와 자비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전통을 넘어 인간 보편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또한 현대 불자들 사이에서는 사리를 통한 영적 수행과 명상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리 앞에서 하는 예불과 기도는 여전히 개인과 공동체에 위안과 희망을 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사리탑은 여전히 영적 오아시스로 기능하죠. 미래에는 사리 보존과 연구가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첨단 보존 기술과 비침 습적 분석법 덕분에 사리의 신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질 거예요. 동시에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IR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리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전통과 현대성 간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해요. 일부는 과학적 접근을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사리의 신성함이 훼손될까 걱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부처의 사리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죠. 한편 가벼운 농담을 덧붙이자면 미래에는 사리탑에 QR코드가 달려서 스마트폰으로 부처님의 깨달은 메시지를 직접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라며 웃음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대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부처의 사리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마음의 평화와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선풍기의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함께 오늘 밤의 이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속에 새기며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속도를 늦추고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며 긴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조용한 밤의 품속에 안기게 될 거예요. 부처의 사리에서 전해지는 무수한 세월의 숨결과 영원의 빛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음 한켠에 평화로운 온기를 남깁니다. 이 순간 모든 걱정과 고민이 천천히 사라지고 당신은 깊고 고요한 평화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의 숨결은 점점 느리고 깊어지고 세상의 소음은 멀어져 가며 온 우주가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삶 곳곳에 가득하길,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길 조용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의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이 깊은 여정의 마지막을 음미해 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